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한다는 건 더 이상 미래 사회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한 의과대학에서는요, 몇 년 전부터 약사의 자리를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수십만 건에 달하는 조제를 진행해 왔지만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정확성과 신속성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건축으로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출입은 물론 난방에서 요리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 사회에는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인식해온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생겨나게 될 텐데요. 기존의 낡은 직업관만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직업 세계에 뛰어들 수가 없겠죠. 오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진로 탐색법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박장우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번 강연은 이제 2017년도 채용 시즌과 이제 2018년도 채용 트렌드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존의 이력서와 자소서, 면접 이외에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박장우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강원도 지방대 출신이고 학점은 3.2 그리고 토익 235점 이런 초저스펙으로 대기업과 공기업과 외기업을 모두 다 입사했던 그런 스토리를 바탕으로 취업시장에서 취업의 신이 된 박장우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채용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블라인드 채용, 아니면 NCS 전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채용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질문들이 나오고 이 질문이 이 문제들이 자소서랑 필기 시험이랑 면접에서 싹 다 바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강연 제목을 2018년도 채용 트렌드 실문제 채용 전형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면접을 보실 때 성격의 장점이 뭡니까? 아니면은 성격의 장점이 뭡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런 간단한 질문들을 안 하고 정답이 없는 그 예를 들면 이제 구글에서 면접 보는 방식인 페르미 추정법의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냐? 정답은 없고 이 문제를 주어졌을 때 이 면접자들이 이 문제 푸는 과정을 봤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건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유는 무엇이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택들이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취업시장에서는 A와 B 중에서 A다, B다 이게 아니에요.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A, B를 합친 A, B의 답변도 필요한 것이고 또 A가 아닌 B가 아닌 C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창의형, 실무 인재 그런 답변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며 이유는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택된 분들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인데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세종대왕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민생과 국방, 과학,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발전을 이끌었던 위인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제6차 핵실험이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북한에서 북방안보 쪽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까지 그런 안보 쪽으로 불안정한 게
좀 더 위기 상황으로 올라간다. 그때라면은 이순신 장군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이순신 장군이고, 왜? 강력한 리더십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극복해냈으니까. 아니면은 세종대왕이다. 한글을 창제했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한글을 깨우칠 수 있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답변들을 생각하시는데, 이제부터 채용시장은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답변이 아니라 사고의 폭이 넓으면서 사고가 깊은 그런 지원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실무인재 채용 전형. 이게 페르미 추정법의 질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봤죠. 이 공간 안에 농구공 몇 개 들어가냐. 또 서울에 전봇대가 몇 개 있냐.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짜장면 개수는.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글이나 애플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자, 이 질문 말고도 유니세프라고 국제기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작년 하반기 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본인은 인턴이고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상사 A와 B가 동시에 업무를 시켰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는 해외 출장 가야 되는데 상사 A랑 B랑 동시에 일을 시켜버렸어.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는 동기 인턴이 있어요. 근데 동기 인턴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동기 인턴 모임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럴 때 만약에 본인이 인턴이고 해외 출장 가야 되는 상태에서 그런 질문들이, 그런 미션들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여러분들 상사 A도 B도 일을 시켰어요. 해외 출장 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그 답변들이 이제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 처음인데? 근데 여기서 직장 생활 약간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다 실제로 겪은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상사들은 내가 뭘 하는지 몰라. 모르기 때문에 상사 A랑 B는 모르니까 그냥 일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나갈 때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은 그래요. 해외 출장을 가서 남는 시간대 그 상사 A와 B가 시킨 업무들을 하겠다. 아니면은 동기 인턴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맛있는 거 사주고 대신 업무를 줄 수 있는 건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식의 답변들은 저는 A급 답변이라고 말씀드려요. A급 답변. 근데 취업시장에서는 A급 답변 갖고는 안 돼요. S급이 돼야 돼요. S급.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은 상사 A도 일을 시켰고 B도 일을 시켰으니까는 그 미션을 받은 본인은 마지막으로 미션을 주신 상사 A분한테 가가지고 공손하게, 제가 지금 현재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상태인데 B 상사님께서 주신 업무를 하고 싶은데 방금 전에 A 상사님께서도 업무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은 상사 B가 너 그래 출장은 출장이고 일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아, 그랬니? 하고 상사 B는 A한테 가가지고, A 상사한테 가가지고, 아,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그 해외 출장 가야 된대 하고 그 옆에 있던 그 동기 인턴한테 업무가 몰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입사를 하게 되면은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저기서 업무가 들어와. 그러다가 힘들어서 나가버려요. 근데 요즘 취업시장에 뭘 보느냐? 역량, 인성, 실무 인재. 입사를 했을 때 얘가 업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미리 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국제기구에서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만약에 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분들께서 업무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해외 출장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 알아서 그 상사 B가 상사 A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일일이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만약 경쟁을 해본다고 합시다. 지방대, 사립대 친구랑 서울대 친구랑. 근데 이 서울대 친구 애들은 다 단편적인 답변. 해외 출장 가서 나머지 시간대 업무하겠습니다. 아니 동기 인턴이랑 업무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 사립대 스펙이 낮은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답변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면접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는 일머리가 있구나. 일머리가 있네. 얘한테 일 시키면은 업무 안 먹고 업무 잘 처리할 수 있겠구나 하고 뽑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채용 시장에서 질문들이 현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와요. 업무 방식 그리고 저런 질문들 정답이 없는 주제를 주고 문제를 풀어봐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적성이나 필기시험 이런 것들 있죠. 그거 다 외우면 어느 정도 답변을 다 할 수가 있어. 답을 풀 수가 있어. 근데 이제는 외워서는 안 되는 그 주식 교육이 아니라 탈무드 교육 방식에 적응이 된 애들을 뽑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고 있는 애들을 뽑게 된다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림대학교 저스펙 그 지방대 학점이나 토익 여러분들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기업 천대사 경쟁률 뚫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A+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어. 교양 수업 올출하면 F를 주는 거. 그거 말고는 최대가 A0. 근데 저는 이런 외우는 그런 문제를 풀고 그런 걸 안 맞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경험들을 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나오고 있는 실무인재 채용 전형이 제가 취업 준비를 했었던 2010년도 때 이미 저는 실무인재 채용을 대비해서 준비된 지원자로서 뽑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은 인적성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또 이제 뭐 오피스 자격증 이런 것도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준비해도 되는데 만약에 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그 스펙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펙이 안 되는데 난 그래도 좋은 기업 들어가고 싶어. 대기업, 공기업 들어가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저처럼 역량으로 실무 인재 역량으로 어필해서 취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채용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첫 번째 정량적인 스펙으로 채용이 되는 그러니까 기존 채용 시장이지. 스펙 보고 채용하는 거. 민간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근데 두 번째 공기업들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죠. 이제 지금 이제 그 NCS 전형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NCS 전형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하반기 때쯤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공공기관들이 각 공공기관 특성에 맞춰서 그 부서의 현업과 관련된 질문들을 자소서랑 이력서랑 면접에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외우고 풀고 그런 문제 유형도 익히는데 바빠. 근데 이런 질문들 자체는 외워서 될 수가 없어요. 취업 준비생들 뿐만 아니라 취업 전문가 분들도 한번 물갈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에요. 세종대왕이에요. 이렇게 단편적인 답변만 알려주는 그런 분들은 좀 이제 그 저평가 되겠죠. 저는 제일 좋아했던 게 자소서 쓰는 거였어요. 회사 생활할 때. 제가 마지막 기업이 공기업이었는데 공기업 3개월 동안 다니면서 퇴근하면 집에 가가지고 계속 채용 공고 보고 채용 공고랑 나랑 얼마나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궁합을 보고 궁합이 맞으면은 지원 동기 다음 편에 말씀드릴 건데 지원 동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소서에서 그거를 제대로 풀어가지고 3개월 동안에 공기업 5군데 서류 통과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그 정량적인 스펙과 정성적인 스펙. 정량적인 스펙의 개념이 뭐냐? 토익, 뭐 오픽, 학점, 학교 이런 기존의 스펙들. 정성적인 스펙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의 역량, 그리고 인성, 쉽게 말해서 잠재력을 보기 위해서 자소서, 필기시험, 면접들이 바뀝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공부하는 체질이야. 그러면은 정량적인 스펙들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공부하는 게 안 맞는 타입이야. 그러면은 저처럼 실력으로, 실무 경험으로 승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스펙만 보는 취업시장이었다면은 취업시장 2.0은 이제 정량적인 스펙과 정성적인 스펙. 3.0 약 3년 뒤입니다. 3년 뒤가 되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도 정량적인 스펙에서 정성적인 스펙, 이 사람의 실제 역량을 체크하는 그런 채용 시장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인적성 시험은 같이 봤지만은 따로따로 별도로 입사 지원서 받고 따로따로 면접 평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눈빛이 정말 똘망똘망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취업지원센터 가면은 난 토익이랑 안 맞는데 자꾸 토익 공부하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존에 있는 정량적인 스펙들은 적당히 최소한만 준비해 놓으시고 문제 해결 능력. 구글은 12단계에 거쳐서 면접을 봐요. 근데 최근에 좀 줄어들었어요. 6단계로. 그 대신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실무 인재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봇대 개수 몇 개냐, 골프공 홈 몇 개 파여 있냐, 쉽게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로 계속 6번 정도 면접을 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상위 20%보다는 하위 80%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공부 잘하고 똑똑이 인 분들보다는 그냥 평범한, 그렇지만은 잠재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은 이런 실문제 채용 전형을 대비하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 외국계 기업 모두 다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모두 다 영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다 학벌 보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 중에서 학벌 보는 기업들이 있는데 기타 대기업들은 학벌 안 보거든요. 또 외국계 기업들도 영어 능통 수준인 거 원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기타 외국계 기업들은 영어 안 보거든. 왜? 한국에 들어왔어요. 외국계 기업이. 그러면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걸까요?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들어온 걸까요? 내수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취업 시장에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는 다들 그냥 외국계 기업은 영어는 일단 기본으로 잘해야 되고 제2 외국어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취업 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필요한 것들만 준비합시다. 이제부터는 실무 인재로서 증명하기 위한 본인들의 역량을 키우세요. 1부 강연은 이쯤에서 마치고 2부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자기소개서, 그 중에서 가장 퀄리티 높아야 되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원동기. 지원동기 다들 어렵죠. 근데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지원동기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외국계 기업, 공기업 모두 다 통하는 지원동기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만 1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엔 채용 트렌드와 면접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대표님 강연을 들으면서요. 대표님 센스가 정말 남다르시다고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 센스는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좀 노력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절대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반에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중학교 때 처음 소개팅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말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 1차로 롯데리아에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 다음에 2차로 노래방을 가기로 했는데 말수가 워낙에 없으니까는 1차 끝나고 나서 2차 갈 때 여자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주변에 뭔가 이제 말을 잘하거나 재미가 있거나 뭔가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있으면 그때서부터 벤치마킹 해야지. 주변 애들 중에서 뛰어난 애들이 있으면은 그 애들을 보면서 내가 배울 점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나만의 것으로 그런 이제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센스도 후천적으로 또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더라고요. 노력 없이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의 표본이 대표님이시네요. 그러면 성격을 그렇습니다. 고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운명은 곧 습관이에요. 습관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력이면은 취업, 연애, 뭐 사업, 뭐 직업 모두 다 성공할 수 있고 예외는 있습니다. 연애 쪽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쵸. 마음대로 안 되죠. 그쪽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면접 질문을 비유로 들으셨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취업 준비생을 교육하시면서 좀 그와 비슷한 특별한 질문과 또 답변이 있을까요? 엄청 많죠. 예를 들면은 네. 여러분들 그 영화관 좋아하시죠? 그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시모 그 영화관이 있어요.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영화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입구가 여기 있고 출구가 여기 있다. 그랬을 때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앉는 게 더 편할 것인가? 아니면은 왼쪽에 있는 게 더 편할 것인가? 질문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영화관이 있고 스크린 앞에 있고 스크린 바로 옆쪽에 출구 있고 이쪽에 입구 있고 좌석이 쫙 깔려 있는데 왼쪽이 낫냐? 그러니까 왼쪽이 낫냐? 오른쪽이 낫냐? 그런 질문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생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줬냐면은 교육생은 그러는 거야. 가운데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대. 왜냐면 다 시야가 넓게 볼 수 있으니까는. 또 어떤 친구는 약간 이렇게 일자로 있으면은 약간 오른쪽이 나은 것 같다. 그래야지 좀 더 편하게 대각선을 보면서 앞을 보면서 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려줬냐면은 만약에 면접 질문에서 그렇게 문제가 나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 저의 경우에는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의 여운을 느끼고 싶어하는 타입인데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저는 자리에 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진 관객이라면은 이 일자 있으면은 오른쪽 자리라 치면은 벽 쪽으로 앉을 것이고 만약에 영화 끝났을 때 곧바로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 오른쪽에서 통로 쪽으로 앉는 게 더 편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왼쪽 자리에서 봤을 때 여유로운 고객들은 이 벽 쪽에 앉을 것이고 좀 성격이 빠르신 분들이나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통로 쪽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면접관들이 이 친구는 괴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겠죠. 플러스로 이런 말도 해주면 좋아요. 관객들 성향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약 한 3년 정도 뒤가 되면은 카드사와 영화관이 서로 제휴를 맺어서 카드 고객의 그 소비 패턴을 봤을 때 그 카드 고객이 성향이 스포츠를 즐기고 되게 빠른 성향을 가진 고객이다. 카드 고객이다. 그러면은 영화관 예매를 할 때 영화관 자동 좌석 예매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좀 통로 쪽으로 자동 배치가 될 것이고 또 책이나 신문 이런 것들을 많이 읽는 그런 카드 고객들이다. 좀 더 여유로운 패턴을 갖고 있는 고객일 거 아니에요. 그런 관객이라면은 좀 가장자리 쪽으로 그런 자동으로 예매해주는 시스템이 나올 것입니다. 해주면은 당장 뽑죠. 그렇죠. 저라도 뽑겠어요. 맞습니다. 그 관객의 성향에 맞게 한다는 건 되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여서 우리가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면접 질문에서 좀 관객의 성향이나 좀 사람의 감성을 좀 두드리는 그런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중간에 이 대표님께서 탈무드식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식 교육 환경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이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은 받아 적기만 하고 침묵
근데 이제 채용 트렌드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 나와요. 근데 탈무드 교육 방식이 뭐냐면은 유럽에서 특히 이스라엘은 수업을 할 때 그 선생님이 정답을 안 알려줘요. 그냥 정답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답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마 이게 뭐야? 깐난 애기가 물어봐요. 이게 뭐야? 하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이거 초콜릿이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린이는 생각할 힘이 없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그런 어린애들이 엄마 이거 뭐야? 하면은 정답부터 안 알려주고 이거 며칠 전에 너 먹었던 건데 사탕이랑 비슷한 건데 하면서 초콜릿인가? 그래 맞아 이렇게 그런 게 탈무드 교육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식 교육에서 이제 탈무드 교육 방식으로 바뀌어야지만이 우리나라 사람들 알죠? 두뇌가 우수한 거. 근데 두뇌가 우수한데 이 탈무드 교육 방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외우는 맨날 쫓는 삼성도 보세요. 그 쫓잖아요. 그 애플이나 그런 구글 트렌드들을. 그래서 탈무드 교육 방식이 이제 그 교육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전 세계에서 1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네,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면접에 대한 어려움이 좀 더 시원하게 풀렸던 것 같습니다. 박장호 대표님의 강연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성산유수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